이번 시간은 지금까지 했던 것을 한번 정리해 보기 위해서 이걸 다시 한번 좀 차분히 지금 특히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즉 클래스 관련된 것들은 차분히 한번 다시 정리해 보는 의미에서 추가로 약간 중간 정리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전에 우리가 쭉 얘기했던 변수에서부터 시작해서 if문, 그 다음 for문, 그 다음에 클래스 뭐 등등등등을 총망라한 그런 예제를 한번 차분히 차근차근 한번 해봄으로 해서 앞에 것을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하는 건데, 특히 그 오브젝트 개념으로 해서 그 프로젝트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 그 과정을 들여다봐라. 그런 의미에서 이번 그 실습은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클래스 부분에서 설명을 했지만 그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개념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짤막하게 해볼게요. 이게 흔히 플래시 몹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단체로 모여서 춤을 같이 추는 그런 거죠. 만약에 이 플래시몹에 우리가 안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이 안무를 하기 위해서 이 안무를 우리 프로그래밍 하는 거라고 좀 상상을 한번 해보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 각각 한 사람들의 움직임을 전부 다 일일이 프로그래밍 해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복잡한 일일 건지는 금방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다 해준다는 거, 조정해준다는 거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된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 개념을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플래시몹 방식을.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어떤 사람들을 전부 다 하나씩 조정해 주는 것과 그 반대 대비되는 방식으로 해서 하나의 오브젝트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중에 바로 이 사람, 여기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사람 하나의 대표의 어떤 오브젝트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어떤 공통적인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의 움직임을 정의하다 보면 이 각자 모든 사람의 것들이 확장돼서 적용되기 좀 좋다라는 거죠. 편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사람의 뭐 성별, 그다음에 키, 팔 길이, 다리 길이, 옷, 색깔, 종류,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얼마나 댄스 스킬이 있는지 뭐 등등이 다르겠죠. 그런 특징들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공통적인 특징들, 그런 특징들을 뽑아서 우리는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에서 클래스에서는 프로퍼티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런 특징들 하에서 이 사람이 어떤 댄스 무브를 하겠죠.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돌고 뭐 팔을 내뻗고 뭐 등등, 그런 댄스 무브들을 우리가 메소드 클래스에서 정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표해서 하나를 정의함으로 해서 그 본 프로그래밍에서는 이 다른 사람들의 것들도 그거에 맞게 쉽게 더 클리어하게 조정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자,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오브젝트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을 순서대로 한번 그런 프로젝트의 의미에서, 아까 프로그래밍 의미에서 얘기를 하자보면, 처음에는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어떤 비주얼한 어떤 표현을, 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움직이는 모습. 그러고 나서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 객체를 뽑아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복잡한 움직임이어도 거기에는 단위 객체들이 있게 마련이에요. 그것들을 뽑아내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 단위 객체들을 뽑아냈다면 그 단위 객체의 어떤 성질, 공통적인 성질, 여러 개의 단위 객체들로 이루어졌을 텐데 그거의 공통적인 성질, 즉 프로퍼티들을 뽑아내서 정리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성질들을 활용해서 그 단위 객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행동을 또 뽑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클래스로 변환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클래스 만들기 전에 그냥 프로시저럴하게 한번 이 성질과 행동을 정의한 어떤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건 이따가 지금 해보면서 한번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오브젝트들의 인스턴스란 것은 그 오브젝트들을 우리가 오브젝트에서 이제 컨스트럭트 하는 거죠. 이렇게 새롭게 만드는 그 인스턴스들의 행동 패턴을 다시 정리하는 것 방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말이 쉽지 실제는 어렵다라고 얘기할 텐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뭔가 원이 이렇게 막 폭발되어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우리가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것들이 지금 막 복잡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떤 단위 객체를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 단위 객체가 뭐냐면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다양한 원의 크기가 있지만 그런 크기들이 중심점에서부터 쭈르르륵 움직여서 나오는 그런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1000개 정도 동시에 같은 다른 방향으로 퍼지는 걸 그리면 이제 비로소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위 객체를 생각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단위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죠. 이 단위 객체를 만들어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 이 화면 중심에 하얀색 원을 하나 그립니다. 그러면 일립스 중심이니까 위드스 나누기 2 하이트 나누기 2인데 10인데 뭐 이것은 그냥 그리면 뭐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거를 우리가 프로세싱에서 배운 대로 그려보자면, 자, 먼저 플로트라는 다 이제 변수화를 해주는 거예요. 변수화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를 x라는 변수로 만들어주고 이걸 y라는 변수로 만들어주고 이것을 b 사이즈라는 변수, 이거를 b 사이즈라는 변수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플로트 xy라는 변수를 선언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b 사이즈라는 변수도 선언해 줘야 되고요. 그냥 void setup에서 화면의 크기를 먼저 정해 줘야 될 건데 사이즈 800, 800이라는 화면 크기로 할게요. 800, 800 화면 사이즈 정해주고 그 다음에 저기서 정의된 변수에 초기화를 해줘야 될 겁니다. 물론 초기화는 저 위에서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일부러 지금 셋업에서 하는 거예요. 다가 이 용도가 있어서 나누기 2, 그러니까 중심점이죠. y는 중심점이니까 하이트 나누기 2, 그 다음에 b 사이즈는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가 10 정도로 그냥 정해줘 볼게요. 자, 이제 드로우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void 드로우 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드로우에는 이게 들어가야 되겠죠. 컨트롤 X V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그리고 뭐 백그라운드도 해줘야 되니까 백그라운드를 블랙으로 만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제 원이 그려지겠죠. 10자리 원이. 그리고 노스트로크도 해주죠. 테두리 없이. 그러면 이런 원이 하나 그려질 겁니다. 자, 그려졌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얘를 움직이게 해야 되겠죠. 자, 어떻게 움직이게 할 거냐? 매 프레임마다 얘가 이 원이 요만큼씩 움직여 가야 되겠죠. 좀 확대해서 보자면, 그러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0만큼, y축으로 4만큼 요렇게 움직이면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그래서 그 움직임의 값을 우리가 dx, dy라는 값으로 정하고 x, y의 위치가 매 프레임마다 dx, dy만큼 플러스 해줘라 라는 걸 더해주면 얘가 이렇게 쪼르륵 움직일 거란 겁니다. 해보죠. 이제 변수가 또 하나가 필요한데 float dx, dy가 필요하고
그 dx는 얼마만큼 움직일 거냐는 마이너스 x축으로 마이너스 10, dy는 4 만큼씩 움직이게 할 거다. 그리고 매 프레임마다 x를 dx만큼 이동시키고 y를 dy만큼 이동시키게 할 거다. 그럼 이렇게 움직이겠죠. 지금 백그라운드 블랙을 요 위에 선언했기 때문에 그냥 쭈루룩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리프레시가 안 되고 그냥 쭈루룩 계속 그려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쭈루룩 될 거예요. 그러면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얘를 여기 드로우에다가 갖다가 넣어주면 이제 리프레시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자, 거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 덜 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걸 벗어나잖아요. 그때 벗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지금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벗어나 버리면 아까처럼 막 폭발하는 장면을 연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한번 팡 터지고 말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 이걸 벗어났을 경우에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그러면 계속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하겠죠. 이제 우리가 if문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 if문은 뭐냐면 이 원의 좌표가 계속 변하는데, 변하다가 그 x가 이 지금 화살표된 이 범위에 들어갔을 때, 즉 0보다 작거나 x가 width보다 클 때, 혹은 y가 0보다 작거나 height보다 클 때, 그때 xy를 중심으로 보내줘라. 이 품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얘가 가다가 뿅 돌아올 거란 거죠. 실제로 해보면 이 뒤에 if문 하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if x가 0보다 작거나, 거나는 선 두 개죠. x가 width보다 크거나 y가 0보다 작거나 y가 height보다 크면 x를 width 나누기 2로 y를 height 나누기 2, 그러니까 중심점으로 다시 보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마치 여기서 계속 뭐가 뿜어져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 돌아가는 겁니다. 벗어났을 때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적인 오브젝트의 일종의 비헤이비어, 행동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이런 행동이 이제 1000개를 동시에 그리면, 그리고 다양한 크기에, 다양한 방향에, 다양한 속도에, 그런 이 비헤이비어를 1000개를 그리면 아까처럼 막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서 트릭 하나를 써보려고 합니다. 무슨 트릭이냐? 매 프레임마다 이제 원이 그려지겠죠? 원이 그려질 텐데, 지금은 백그라운드를 리프레시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각 프레임마다 원 하나씩만 그려지게 보일 거예요. 왜냐면 블랙으로 한번 깔고, 그 다음에 원 그리고 블랙 깔고, 원 그리고 블랙 깔고, 원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를 더 집어넣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블랙을 깔질 않을 거예요. 블랙을 깔지 않고 트랜스페런시가 20 정도, 알파가 20 값 같나 했더니 반투명의 블랙 판을 깔 거예요. 백그라운드를 빼버리고. 그러면 어떤 식이 되냐면 원 하나 그리고 그 원이 안 없어져요. 이 플래시를 안 시키기 때문에. 그 위에 백그라운드 반투명을 깔고 그 위에 다시 또 프레임이 돌아오면서 원 하나 그리고 또 깔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점점 희미해지겠죠. 제일 먼저 그렸던 것은 아까처럼 쭈르륵 그려지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건 약간 트릭이에요, 사실은. 정상적인 어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백그라운드 이거를 없애서 그냥 셋업에서 깔고 백그라운드 블랙으로 그냥 깔아버리고
대신에 백그라운드로 리프레시를 시키지 않고 0에 알파가 20 정도짜리 되는 렉트를 화면 크기랑 똑같이 하나 그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이고, 이거 필 컬러를 안 해줬네요. 미안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려졌죠? 필 255짜리. 왜냐하면 이거 0을 필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블랙들이 원들이 다 블랙이 돼버린 거죠. 자,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이 백그라운드를 이 위에다가 깔고 했을 때는 그냥 쭈루룩 그려지고 말았잖아요. 근데 이제 요 리프레시에서 반투명 판을 하나 깔아주니까 마치 무슨 뭐라 그러지? LED 무슨 애니메이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잔상이 남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비로소 이런 거를 1000개를 이런 행동을 1000번 반복하겠다는 거예요. 1000개를 쫙 깔면 이제 이게 막 다양한 방향으로 1000개를 깔면 이제 이게 아까 우리 폭발하는 모습이 보여질 거라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객체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1000개를 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배열 1000개를 만들어서 간단하게 하는 방법. 이건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배열 1000개를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원 1000개를 만드는 거예요. 동시 화면에 1000개의 원이 그려지는 거죠. 매 프레임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클래스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만드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래서 나는 이거를 추천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을 해라라는 것. 근데 먼저 이걸로 한번 해보죠. 첫 번째 방법으로. 그 방법은 뭐냐? 이런 방법입니다. 우리 아까 금방 만들었던 그 코드에 모두 다 배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걸 1000개씩. 그래서 X도 1000개, Y도 1000개, DX도 1000개, DY도 1000개, B사이즈도 1000개. 1000개의 배열을 만들고 폼은 1000번 돌려서 초기에 값을 만들어 주는데, 대신에 초기 위치는 다 중심이지만 DX에서 속도, DY 속도는 랜덤하게 다르게 1000개가 다 다르게, 그 다음에 사이즈도 다 다르게, 그렇게 처음 값을 만들어 주는 거죠. 여기서는 딱 하나만 하니까 이렇게 해준 거고, 여기서는 요건 다르게. 그리고 일립스를 그려주는 것도 1000번 돌려서 쭉, 그러면 그 1000개를 다시 일립스를 계속 이동시켜 주면 1000개가 흩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자,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보면, 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 중간에 약간 덜컥덜컥 거리는 게 보인다면 이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어레이를 이용해서 1000개의 어레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기본이 되는 어떤 개체를 하나 찾아내서 그거의 성질을 만들어 봐라는 게 이 왼쪽에 있는 코드였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하나의 그것을, 아까 우리 그 플래시몹 할 때 그 한 사람을 봤잖아요. 그 한 사람을 생각하듯이 이거를 하나의 어떤 오브젝트, 하나 별도의 독립적인 어떤 프로그램 조각으로 만들어 보겠다. 프로그램 덩어리로 만들어 보겠다. 하나의 독립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버블이라는 클래스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 이제 먼저 여기서 했었던 것 중에 우리가 X 위치, Y 위치, DX, DY, B 사이즈, 이게 필요했죠. 처음에 선언했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변수화를 한 거예요. 그게 이 버블의 성질이에요. 말하자면 프로퍼티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써주는 거예요. 버블 클래스, 버블 대괄호 하고 여기다 이제 성질 부분 프로퍼티에 써주고. 자, 다음 메서드죠. 어떤 메서드냐면 행동이라고 했죠.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 버블은 일립스를 그려주는 거예요. 매 프레임마다 그려주는데, 그 일립스가 매 프레임마다 조금씩 DX DY만큼씩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행동이죠. 그 행동을
디스플레이라는 그 펑션처럼 만들어 가지고 메서드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또 이런 행동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의 행동을 더 하는데 뭐냐면 화면 밖으로 사라져 버렸을 때는 사라져 버리면 true를, 사라지지 않았을 때는 false를 주는 이런 또 펑션이 하나가 이제 out이라는 뷸리언 펑션이 하나 또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컨스트럭터인데 이 부분이 헷갈리는 모양인데, 이 컨스트럭터는 그 함수를 우리 쓰자. 여기 일립스 같은 경우도 함수잖아요. 이 함수 보면은 함수를 선언해주고 그의 변수들을 쓰잖아요. 그건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버블을 하나 딱 먼저 만들 때 뭘 정해줘야 되지? 그때 정해줘야 되는 것들을 여기에다가 써주는 거라는 거죠. 그 형태는 이 클래스의 이름하고 괄호 해주고 그때 정해줘야 하는 값들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근데 어떤 값들을 넣어주냐, 이게 결정하기가 힘든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심점 변하지가 않잖아요. 항상 똑같잖아요. 변수이긴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여기에 처음에 정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뭘 처음에 정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 아까 우리 배열 방식으로 1000개의 배열 만들어가지고 어레이 만들어가지고 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3개 값은 랜덤 값으로 정해줬었어야 되잖아요. 그 값은 처음에 버블을 하나 딱 만들 때 그때 정해줘야 되는 값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 위에다가 이렇게 적어준다는 거죠. 플롯 dx 플롯 dy 플롯 언더바 s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받아지면 그것을 비로소 dx dy 그다음에 사이즈에다가 집어넣어줘라. 자, 이제 이걸로 만들 게 아니라 이제 클래스로 만들 겁니다. 자, 클래스를 만들어 볼 건데 뭐냐 하면 새 탭에다가 버블이라는 탭을 하나 만들고 이제 버블 익스플로드라는 파일 하나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버블이라는 새로운 탭을 하나 넣어주고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이제 이건 다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이거는 다 의미가 없어요. 클래스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다 의미가 없습니다. 얘들은 다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이거는 다시 써줘야 돼요. 이제 클래스를 이용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써주느냐? 제일 먼저 버블스라는 어레이 리스트를 만듭니다. 어레이 리스트는 얘기했다시피 무한정 늘어나는 어레이예요. 아까 1000개의 어레이는 딱 1000개만 정해지지만 어레이 리스트는 계속 추가할 수 있는 어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속 추가를 할 건데 이제 막 계속 화면에다 매 프레임마다 막 만들어 넣을 거거든요. 막 만들어 넣어가지고 넣은 것을 저장해 놓고 걔가 변해야 되잖아요. 각각의 버블을 각각의 버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버블을 저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버블스라는 어레이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드로우를 해주는데 드로우 할 때 매 프레임마다 우리가 몇 개를 그려줄 거냐면 여기서는 20개만 그려줄 거예요. 왜냐면 매 프레임 20개를 그려도 금방 1000개가 차요. 금방 1000개가 차기 때문에 매 프레임에 20개씩 넣어줄 거예요. 하나씩 넣어줘도 되긴 한데 하나씩 넣으면 너무 성글기 때문에 매 프레임마다 20개씩 새로운 버블을 만들어 줄 겁니다. 만드는 방법은 버블 B에 new 해가지고 버블 해가지고 아까 버블이라는 컨스트럭터에 dx의 랜덤 값, dy의 랜덤 값, 그 다음에 크기의 랜덤 값. 이거 아까 배열할 때도 우리 똑같이 3개를 정해줬죠? 그런 것처럼 처음 만들 때 생성시켜주는 이런 거를 20번 반복해요. 그리고 버블스라는 어레이 리스트에다가 add 해주는 거죠. 계속 add 넣어주는 거예요.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만들어졌어요. 일단 만들어졌다라면 그 버블스는 어떤 20개가 만들어졌으니까 사이즈를 갖겠죠? 어떤 일정한 사이즈를 갖겠죠? 그럼 그 사이즈 동안의 폼을 한번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들어진 버블에다가 그 버블 하나 얻어와서 각 버블에 있는 오브젝트를 하나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가져와서
그게 밖에 나갔느냐, 밖으로 안 나갔어요. 안 나갔으면 디스플레이 해줘라. 디스플레이 해주는 건 뭡니까? 조금씩 이동해 주라는 얘기죠. 조금씩 이동해 줘라. 만약 나갔느냐, 나갔으면 그것을 어레이 리스트에서 제거해 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20개씩 만들어지면 1000개, 10,000개 막 계속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컴퓨터가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나가면 그냥 없애버려라. 걔는 버블 없애버려. 그겁니다. 그러면 어레이 리스트에서 걔만 쏙 빼서 없애버리는 겁니다. 어레이 리스트에서. 이런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열은, 아까 배열 방식은 1000개가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였죠. 그거가 덜커덕 거리게 하는 원인인 거예요, 사실은. 원점으로 자꾸 돌아가니까. 근데 이거는 돌아가지 않고 벗어나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그거 마찬가지인 겁니다. 조금 더 부드러워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것이 바로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그 각각의 행동들을,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를 여기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오브젝트고요. 이게 클래스 오브젝트고, 이게 정의하는 방식이란 거예요. 자, 이 버블의 행동 방식 잘 봐두세요. 하나의 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정의해 준 거예요. 그리고 각 프레임마다 그것을 다양한 크기로 만들어주고, 그것이 벗어났을 때는 없애주고, 안 벗어나면 계속 움직이게 하고, 벗어날 때까지. 자, 이것이 만드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했던 오브젝트 베이스드 프로젝트는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다시 한번 좀 차근차근 정리해서 한번 설명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걸 만드는 거였고,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새로운 그런 그 그래픽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할 때 처음에 어떤 식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큰 그림을 그려야 되겠죠. 뭐 스케치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변하는 걸 해보고 싶다. 그런 것들이 그려지면 그 다음에는 단위 개체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단위 개체의 성질과 행동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그걸 클래스로 변환시키고, 그거를 프레임마다 단위 개체가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패턴을 또 만들어주는 것. 이런 방식으로 오브젝트 베이스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좀 더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똑같은 것이 지금 계속 오프라인 클래스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거든. 잘 이해가 안 가더라도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이 영상 반복해서 보시길 바라고, 여러분한테 이제 스스로 과제를 줄 텐데, 그 오프라인에서 한번 보여줬었어요. 보여주기만 하고 코드는 같이 하진 않았는데, 이거를 이제 숙제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 클릭한 위치에서 어떤 거냐면, 마치 이렇게 무슨 이렇게 넝쿨이 우거지는 것처럼 이렇게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것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아까 우리 금방 했던 익스플로딩하고 똑같은 거였어요. 사실 저도 내가 만들었지만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것도 그 중심에서 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른 점이 뭐가 있냐면 클릭한 위치에서부터 퍼져나가는 거예요. 클릭한 위치에서부터 이제 어떤 일정 개수의 그 원들이 원의 그 클래스들이, 오브젝트가,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면서 퍼져나가는 겁니다. 아까는 중심에서부터 하나가 만들어져서 그걸 한 번에 20개씩 만들어가지고 막 퍼뜨렸잖아요. 이거는 클릭할 때 그럼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가 만들어서 번져나가는 겁니다. 번져나가는데 아까는 규칙적으로 DX가 그냥 쭈루루루 방사형으로 그냥 랜덤하게 값 지어져가지고 막 퍼져나갔잖아요. 빠른 속도로. 그래서 폭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리고 그걸 필터링 해줬죠. 이건 필터링도 안 해요. 이건 필터링도 안 하고 블랙에다가 그냥 백그라운드가 그냥 셋업에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계속 원 위에 원이 그려지는데, 원이 막 번져나가는데 뭔가 랜덤한 형태로 번져나갈 뿐이에요. 그게 다른 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매 프레임마다 막 계속 생성되는 게 아니라, 클릭할 때 클릭한 위치에서부터 클래스 그 오브젝트 인스턴스가 여러 개가 쫙 만들어진다. 만들어지고 나서 걔 비헤이비어가 쭉 번져 나가는데, 그냥 위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기도 미세하게 변하고 보면 알겠지만 크기도 계속 변해요. 쭉 한 라인을 보면 크기도 계속 변할 뿐더러 그 다음에 심지어는 속도도 변한다는 거예요.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DXDY도 변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리고 DXDY가 이렇게 일정한 위치로 쭉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꾸물꾸물 가는 것처럼 보이는 DXDY가 변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만든 그 클래스, 그 버블이라는 클래스의 그 디스플레이에 이게 이런 라인이 추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에 랜덤한 이런 값 마이너스 0.995에서 0.999 사이 아주 작은 값이 곱해지면 사이즈가 계속 조금씩 변하고요. 그 다음에 x에다가 x가 플러스 이퀄 dx에서 x가 변하잖아요. 그거뿐만 아니라 dx도 어떤 랜덤한 값이 조금씩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dx가 조금씩 꾸물꾸물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0.5에서 0.5 정도 숫자가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힌트를 드릴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개념은 기본적인 이것도 아까 익스플로딩에서 뽑았던 그런 기본 객체의 그 성질과 아주 유사하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확장적으로 응용해 볼 수 있다라는 것.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